인구가 줄고 노년 인구가 늘어가는 사회. 조용히 숫자로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양과 다음 세대를 향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할 텐데요. 그리고 세대 간 갈라치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같이 지켜갈 연대와 공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겁니다. 한 아이의 탄생이 한 노인의 삶이 더욱더 소중하게 빛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그리고 대안들을 저마다 실천하고 생각해 보기로 하면 어떨까요? 이 아침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마음을 품어보길 바라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라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2일 아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우리 대선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참 다양한 세대 간 여러 가지 분석들 많이 보실 텐데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소통의 시작이 서로를 한 번은 서로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되어서 판단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그 시작은 어찌 보면 제가 늘 드리는 저희 그리고 또 신지영 교수님과도 늘 맥을 같이 하는 서로에 대한 언어 감수성을 조금 챙겨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연대와 공감도 바른 언어를 서로에게 사용해 주는 것이 없다면 불가능하리란 생각을 하는데요. 반가운 뉴스가 좀 있어서 전달을 해드리자면 지난달 말쯤에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서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 가운데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정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좀 전달을 해드리면 그 육아휴직이라는 말도 무언가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선뜻 저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이라는 표현으로 써보자 이렇게 정비를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고요. 흔히 또 경력 단절 여성 또 줄여서 요즘에 경단녀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이건 역시 경력이 단절된 거 어떤 것이 무언가 잘 가다가 끊어지는 거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경력이 전환되는 것으로 더 방점을 찍기 위해서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라는 말 대신에 경력 전환 여성이라는 말을 써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난임 치료 휴가라는 말도 난임에 너무 방점을 찍기보다는 희망 출산 휴가 라고 조금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써보자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혼과 출산 요것과 관련된 말들 외에도 생활 용어 중에서도 이게 좀 그동안 남성 중심적인 언어다라고 지적을 받아온 말 가운데 시댁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시댁 대신에 시가 요렇게 또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일 수 있죠. 집사람, 바깥사람 이런 말도 배우자라는 말로 제대로 쓰자. 또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표현일 수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모차 대신에 유아차 또는 영유아차로 써보자. 또 학부모라는 말 대신에 꼭 엄마나 아빠만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호자 또는 양육자로 이야기를 해보자. 또 하나 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비하 또 낙인감 이런 걸 유발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은연중에 많이 그냥 쓰시는 말 중에 치매라는 말도 있잖아요. 치매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 그래서 치매라는 말 대신에 인지증 또는 인지저하증으로 써보자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그렇게 쓰자."가 아니라 관련된 해당 법령도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요.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건데 이걸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지난달 말에 읽은 바 있습니다. 자,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신지영 교수님과도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이런 언어 감수성을 예민하게 가져가는 게 어찌 보면 사회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요소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또 잘 저희가 이끌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미리 이런 이야기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어떤 분이실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오늘 모시게 되는 이분도 제가 가능하면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만나뵙기를 청하고 싶은 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은 지금 기자라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한 굉장히 괜찮은 책의 저자로 알게 됐는데요. 바로 그런 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어찌 보면 전혀 괜찮지 않은 책 제목으로 저를 자극했던 우리 미디어 오늘의 장슬기 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 라라 유라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라는 네네네. 예전 TBS FM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그때 봤었죠. 좀 그러니까요. 봤어요. 네. 그때 이제 오며 가며 뵙고 맞아요. 책도 제가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유튜브로 버전을 좀 바꿔서 예, 둥지를 합정동에 틀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당산동에서 오시긴 괜찮으셨어요? 네, 바꿔서 오늘은 이제 네. 용산에서 오긴 했는데. 아, 오늘은 용산에서 네, 오셨군요. 그죠. 예, 예. 장슬기 기자님, 네. 저희 라라유 구독자들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카메라 여기 어디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돼요. 예, 예, 예. 네, 저는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 오늘에서 2014년부터 근무를 했고요. 최근에는 국회도 좀 출입하고 네. 오늘부터 네. 네. 대통령실을 출입하게 된 네, 장슬기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오늘이라 하면 6월 10일입니다. 네. 2025년 6월 10일 현재 대통령실을 처음 가셨던. 그렇죠. 처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 정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맞아요.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MBC는 뭐 안 태우겠다부터 맞아요. 시작했고 미디어 오늘은 아예 못 들어간 매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정확하게는 그 문재인 정부를 출입하던 우리 기자가 있었어요. 네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출입하던 기자가 있었고, 네. 그 기자가 인수인계돼서 용산 대통령실로 넘어오긴 했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 사이에 인사 이동을 한 거죠. 네네. 인사 이동을 해서 네. 그 기자는 이제 다른 데로 인사 발령을 가셨고, 받고, 네. 이제 저를 대통령실에 넣으려고 했죠. 저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실 이게 교체 서류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름만 바꾸면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작업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안 되더라고요. 왜요? 저를 안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들여보내는지는 그때 이제 막 항의를 좀 했었죠. 네네. 항의를 했는데 인수위 시절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 시절 그때는 계속 좀 기다려라. 그 혹시 너가 서류를 미비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느낌이 쎄하잖아요. 내 탓 아니고 네 탓인 건데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쎄해서 제가 막 이제 뉴스타파나 뉴스버스나 이제 지금은 비판 언론의 상징이 된 그 매체들한테 제가 그때 이미 다 연락을 했었어요. 네네. 했는데 거기도 다 막혔어. 인수위가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쎄하다. 의도적이다. 네. 근데 이제 인수위는 2개월밖에 안 되니까 네. 그냥 어쩌저쩌 넘어갔어요. 계속 기다려보자. 항의는 했지만 네. 넘어갔다가 대통령실로 용산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 기자가 거기를 들어갈 수는 있게 된 거예요. 그 기자가. 근데 이 기자는 이제 다른 데 출입처를 맡으면서 여기를 양쪽을 해야 되니까 되게 이제 소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그러면 그 원래 기자를 빼고 장슬기를 빨리 넣어달라. 그렇죠. 저희는 계속 항의 공문도 보내고 이거를 한겨레에다 제보해서 기사도 냈었어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교체 작업을 진행을 안 해주고 그러다가 뭐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서 출입 정지를 시키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꼬투리 뭐였어요? 나 그 궁금해요. 꼬투리가 네. 무슨 이제 예를 들면은 장슬기 슬리퍼 신었다 뭐 이런 거예요? 저에 대한 게 아니고 네. 우리 또 다른 기자가 쓴 기사를 네. 가지고 네. 이게 이제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약간 뭐 엠바고도 아닌데 뭐 엠바고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출입 정지를 시키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복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원래 출입하던 기자도 네. 못 들어갔었고 네. 그게 한 6개월 이상 또 이어졌었어요. 6개월 6개월 이상 또 이어져서 또 우리가 어디다가 제보해서 기사도 내고 항의 공문도 보내고 하다가 갑자기 계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알아서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감개무량하시겠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리 편집국에서는 그럼 원래는 장슬기가 이제 들어가야 됐었던 자리니까 네. 너가 한번 신청을 해봐라. 네.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다 신청을 했더니 그래서 바로 들어와라. 그래서 그치, 오늘 아침에 가서 그치. 신청하고 네. 오늘 하루 이제 대통령실에서 네. 기사를 쓰고 네. 그러고 이제 막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시각이 저희가 6시 10분이거 아니죠. 7시 네. 19분이거든요. 네네. 고생하셨어요. 하루 네. 종일. 어떠세요? 첫 그 대통령실 출입의 감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상 들어가면 네. 물론 이게 낯설고 하지만 네. 그냥 사실 똑같은 곳이잖아요. 하는 일은 똑같죠. 네. 뭐 이렇게 브리핑 듣고, 네, 브리핑 듣고 기사 쓰고, 기사 쓰고. 네. 근데 이제 조금 특이했던 건 이게 정부 초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저희는 몰랐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자 식당이 또 따로 있어서. 네, 네. 아, 기자 식당은 따로 네, 있습니까? 근데 같은 층이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게 밥값이 3,000원이더라고요. 아이고 싸네요. 싸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여기 밥도 잘 나오고 해서 네. 이제 밥을 먹고 네. 커피 마시러 딱 가는데 네. 대통령이랑 비서실장이랑 그 직원들이 쫙 오는 거예요. 어허. 커피 마시러 오는 거예요. 이거 낙종인데. 그래서 이제 막 기자들이 뭐 명함도 주고받고 네, 뭐 네.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 군의 매점 같은 거 조그만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서 그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기자들이 다 몰려왔죠. 그렇지, 우르르 그래서 가겠죠. 같이 앉아서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게 생경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기자로서도 생경하고 나는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 그렇죠. 오자마자 또 대통령이랑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예. 제가 사실 성남시장 시장 시절에 하던 예. 시절에 네. 제가 성남시청에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명함을 다시 드리니까 이름이 낯이 익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이제 갔었다. 만나뵙고 인사했다. 그러니까 맞아 이러면서 예. 그 딱 눈빛을 주고 봤는데 네. 뭔가 정권이 바뀌었구나. 그때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저는 오늘은 윤석열 정부랑 지금 이재명 네. 이제 대통령실의 네. 취재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 기사 쓰셨어요? 그거 기사를 막 쓰고 왔거든요. 그거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에는 막 네. 방금 올라왔어요. 그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 저는 이제 약식 질의응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출근길 질의응답 뭐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거를 6개월 정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이거를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막 해도 되느냐. 그러면 또 참모들이 가서 또 이건 이 말이 아니다 해명하고 그러다가 그 바이든 날리면 그게 이제 11월인가에 터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해외 순방을 나가는데 대통령 기 못하게 하고 전용기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11월 달 2022년 11월 한 달 안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도어 스태핑도 안 하겠다. 그렇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급격하게 소위 말하면 소통에서 불통으로 전환 그쵸. 모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통 정도가 아니라 폐쇄였죠. 그쵸. 제가 보기에는 폐쇄였던 것 거의 같아요. 모든 게 차단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MBC한테 뭐 외교부가 소송하고
그게 이제 쭉 시작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파국으로 네. 간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되긴 아직은 했지만 허니문 기간일 수도 네, 있고.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지금 나온 거는 네. 어떻게 달라지는가. 네, 네. 일단은 이제 그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해외 순방을 나가게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은 사실 이게 하던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 취재 네, 관을 네, 하던 네. 대로 할 수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단이 3개가 있어요. 예. 1, 2, 3 기자단이 네, 네.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1은 중앙 언론사 기자단이고 2는 지역 언론사 기자단이고 3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기자들을 문재인 정부 때 받았던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받아서 네. 여기 들어갔었던 건데 네. 여기 뭐 인터넷 매체도 그렇죠, 있고 막 이래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은 해외 순방을 갈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지도 안 했대요. 배제했죠. 대놓고. 네, 네. 배제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요 3기자단 기자들이랑 좀 소통을 해보니까 8일 날이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에? 네. 일요일 날 우리한테도 공지가 왔다. 해외 순방을 갈 매체는 신청을 해라. 그래서 갈 곳들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자비로 가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신청을 받는 것부터 네. 인상적이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일단은 열렸고. 그렇죠? 그거 열렸고. 근데 저는 사실은 지난 정부랑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도 너무 후져요. 그렇죠. 여기서 후라는 건 너무 뒤쳐져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조치들을 네. 다시 복원하는 쪽에 그 정도인 더 거죠. 가깝긴 예. 하죠. 맞아요. 그 정도인 거지. 뭐 이게 막 뭐 이렇게 뭐 눈에 띄게 뭐 이건 아니고 네. 비교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비교는 해줘야죠. 저는 해줘야죠. 아 그렇죠. 장 기자님은 하셔야 되는데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뒤로 갔었구나. 맞아요. 뒤로 정말 이렇게 퇴보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장슬기 기자님을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 오프닝에 연결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장 기자님과 제가 이제 뭐 제 그냥 뇌피셜로 네, 저의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린 좀 결이 비슷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책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저도 책을 보면서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말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굉장히 분홍색의 네. 예쁜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후반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뒤에 그러니까 말의 무게와 말의 책임감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나름 이제 말에 좀 집중해 온 사람으로서 던지는 혹은 정말 간곡하게 드리는 그런 말이었다면 네. 우리 그런 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의 저자 우리 장슬기 기자님 이거 좀 책 좀만 보여주세요. 네네. 화면 통해서 이쪽 카메라 보고. 아니 예. 근데 이거를 1쇄를 갖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저 지금 4쇄까지 찍었는데 어머 저도요. 네. 저 5쇄 들어갔어요. 그래서 1쇄 예. 왜냐면 여기 앞에 뭐가 다르거든요. 아 그쵸 뭔가 약간 들어가죠. 뭐가 달라서. 예. 근데 저는 바로 예. 진짜 왜냐하면 이런 류의 책들이 저는 굉장히 귀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러니까 물론 제가 네.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어찌됐든 기자나 아나운서나 뭐 이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모두 말을 매개로 하지만 말 자체가 또 목적인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에 대한 감각을 벼리지 않은 채 마구 그냥 들리는 대로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우리는 역사의 맞아요. 대역 죄인들이 될 수 그죠. 있는 사람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편인데 그런 류의 책이 있네 라고 하면서 네. 본 거고 네.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장 기자님을 멀리서나마 내 과다. 네, 맞아요. 그리고 신지영 교수님이랑도 맞아요. 좀 친한 예. 것 같아서 많이 언어 감수성이나 저 요 책을 네. 또 신지영 교수님께서 맞아요. 추천사를 추천사 써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그것도 그 영향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지영 교수님이 생각하는 언어 감수성이라는 게 사실 제일 갖춰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남 앞에서 말을 많이 맞아요. 해야 되는 상황들. 근데 우리도 우리지만 사실 우리의 목소리는 이만큼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너무 크게 들리는 분들의
말이 그따구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책을 그렇게 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장 기자님의 책을 봤는데 아, 내 과다. 우리 맞아요. 과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포섭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어떻게 고맙습니다. 포섭 당하는 기분이 나쁘진 않으신 네. 거죠, 지금? 뭐 매주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책 내용도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자체가 법령에 들어간 용어가 바뀌었을 때의 파급 효과가 맞아요. 엄청나잖아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치매라는 말 대신에 인지증, 뭐 인지 맞아요. 저하증으로 쓰자 이런 말도 그렇고 뭐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도 뭐 배우자라는 말, 집사람, 뭐 바깥사람 맞아요. 이런 말 말고 배우자로 바꾸고 또 이 난임 치료 휴가 대신에 희망 출산 휴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나 뭐 장 기자님이나 신정 교수님이나 모든 제가 지금 저희 라라유에 모셔보는 분들이 다들 이런 언어 감수성에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적인 민감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좀 많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런 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 제가 네. 지금이 22대 국회고요. 네. 21대 국회 시작할 때 그때 맞춰서 국회 출입 등록을 했는데 네. 그 21대 국회가 가장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여야의 갈등이 좀 네. 극한에 달했다 그래야 되나? 그랬죠. 그럴 그렇죠. 상태였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하셨던 윤석열 씨의 네. 검찰총장 시절. 그렇죠. 그때는 이 여야가 이 갈등과 대립이 너무 극심하면 정치인의 속성인 것 같아요. 막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혐오 표현, 차별 표현, 네. 자극적인 표현을 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이 지지층한테 호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여야 할 것 없이 혐오 발언을 쏟아낼 때였어요. 이 혐오 발언인 게 예를 들면 어떤 발언들 대부분이 있으세요? 제 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맞아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인데 이게 대부분 은유나 비유를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비유로 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말인 거죠. 당신 그렇게 절름발이 법안 자꾸 낼 거야? 네, 이런 식의.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당신의 관점은 뭐 예를 들면 외눈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그러면 반대의 당에서는 네. 대변인이 논평을 내요. 네. 너 이제 차별 발언했다. 네. 논평을 하면은 이제 정치권에서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A가 차별 발언을 했고 B 당에서는 대변인이 이렇게 해서 이게 차별이라고 반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 입장을 이렇게 기계적 준영이라고 그쵸, 하죠. 그쵸. 이렇게 해서 그냥 기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왜 차별 표현인지는 안 다뤄요. 맞아요. 저는 미디어 오늘이니까 뭔가 기사를 다르게 써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통화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장애인 단체 뭐 활동하시는 분이나 전화 통화를 해서 지금 뭐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구하고 싶다. 그랬더니 딱 처음에 내뱉는 말이 당신도 기자인데 사실은 이거 이슈가 되니까 쓰는 거지 진짜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와, 뜨끔했겠다. 맞는 말이죠. 저를 맞아요. 포함해서 맞아요. 모든 기자들이 사실 진짜 내가 장애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사는데 막 마음 아파하면서 뭐 이거를 개선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도 사실은 논란이 되니까 뛰어든 거고. 그렇죠. 근데 좀 다르게 써보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의 그 정의감,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지. 그래서 그 말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네. 기사를 썼어요. 아. 기사를 딱 썼는데 이제 우리 데스크가 보기에는
요런 식으로 기사를 계속 우리가 써야겠다라고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연재 기사로 묻기 시작했어요. 데스크 훌륭하시네요. 네, 연재 기사를 쓰고 그래서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이제 뭐 기사가 몇 개 뭉치면 그거를 이제 시리즈로 해서 기획 별도로도 기사. 그렇죠. 노출해 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노출도도 높이고 이제 독자들이 이제 그런 용어를 쭉 정리해서 볼 수도 있고 맞아요. 그게 또 하나의 지금의 21대 국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책 작업을 하시는 좋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책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일이 터지거나 네. 뭔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야 내가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예상해서 네. 해보자. 네. 어차피 국회에 계속 그쵸, 그쵸. 하시지 출입하시니까. 않겠냐. 그래서 그때가 또 코로나 때였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재택 기간도 좀 있었고 그럼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막 제가 언어 문제에 네.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근데 책을 작업을 하면서 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책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네네. 네. 그리고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네. 이제 누굴 만나면 장 기자님 앞에서는 뭐 말 이런 말 조심해야겠다.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네, 사실은 네. 저는 약간 농담 삼아서 이거 다 네. 저도 막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제가 썼던 말이기도 하고 근데 음. 어찌됐든 그분은 제 앞에서 엄청 조심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선순환인 거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이야. 그리고 이런 류의 제보들도 이제 와요. 그렇죠. 제보가 오면 또 이걸 또 외면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바빠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온 그렇게 거예요. 탄생한 책이었군요. 저 책 좀 잠깐만 주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해서 끌려온 거죠. 네. 아니 근데 이런 끌림은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좋죠. 이끌림은 그러니까 장슬기 기자님 개인적으로도 어찌 보면 하나의 성장하는 맞아요.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저와도 이제 맞아요. 뭔가 네. 연결고리가 생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지금 사서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바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런 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의 부제가 뭐냐면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우리말 사용법이라는 그런 부제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저는 더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말 자체가 혐오인지 모르고 그 말 자체가 차별인지 모른 채 상투적인 표현을 그냥 쓰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 네가 쓰고 있는 그 말이 그렇죠. 잘못된 말일 수 있어. 누군가한테 어마어마하게 차별 감각을 심어주는 말일 수 있어라는 거를 진짜 이게 기자시니까 조목조목 따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는 이렇게 책장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약간 좀 취재하면서 겪었던 그런 뒷얘기나 맞아요. 기사 썼던 내용도 조금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풀어가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용어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말은 쓰면 안 되고 이건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만 맞아요. 접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네. 약간 맞춤법 같이 맞아요. 약간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용어를 통해서 차별의 맥락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사실은 뭐 그런 말을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의도하지 않게 그럼요, 나오기도 그럼요, 하고 그럼요. 그렇지만 알고 하는 것과 알면 이제 고치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렇죠. 대체하는 말도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 네.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맥락에서 주장을 하는 건지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 그 이야기를 아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도요.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의 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맥락을 네. 알아야 내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 맞아요. 이렇게 XO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 마음이 가지 않는 게 맞아요. 사실 말이라는 건데 그 말이 왜 혐오의 발언이 되는지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제 취재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잘 읽었어요, 실제. 그리고 그 혐오와 신성시하는 모두를 거절하는, 그러니까 장애 극복과 관련된 맞아요. 네. 이야기들, 패럴림픽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너무 신성시하는 것도 이거는 이상한 그쵸. 거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그렇고 꼭 정말 강추합니다. 읽어보시길 권하고 저희 라라유 구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저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되게 좋네요. 네. 대놓고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사명감 아닌 사명감이 조금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17년부터 고위공직자들께서 국민과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실 때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뭐 대통령실에서도 또 브리핑 받고 이제 네. 이야기 나누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구체성이 사라지고 기자님들 앞에 이렇게 막 쫙 있고 데스크탑에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막 뭔가 치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잘 다듬어진 문구를 읽어내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질의응답하거나 이럴 때 본인의 생각과 태도가 맞아요. 그냥 소리로 새어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한 범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정책을 다루고 맞아요. 우리 일상에 너무 깊숙이 관여되는 큰 문제들을 다루고 그러니까 소위 나란 일 하는 분들이신데 그거가 조금이라도 좀 잘못되거나 그러면 저는 국민으로서 받는 전 사실 그게 상처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난 3년간 저는 상처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됐어요. 상처 많이 받죠. 상처가 되고 스스로 저는 약간 제 자괴감이라는 표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욕감 그죠.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데 목소리를 내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내야 되고 내가 뭐라고가 아니라 너 26년간 그렇게 말에 집중해봤어? 이렇게 누군가한테 너 뭐 돼? 뭐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근데 아나운서라는 그 위치도 그렇죠. 사실은 그 되게 대중에게 조심해야 언어를 되니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저의 일이라고 저만의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뭔가 사회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이 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이렇게 목소리를 저기요 여기 좀 봐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제가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저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너 뭐 돼?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나 뭐 돼? 너 26년간 나만큼 말에 좀 집중해봤어? 이렇게 학시가 저한테 따진다면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진짜 오래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저야말로 아나운서 생활을 진짜 26년을 했으니까 저야말로 진짜 밀도가 또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그리고 장 기자님 같은 사람이 우리가 좀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조금 더 목소리를 내서 그건 아니되옵니다. 맞아요. 그 길로 가시는 건 결코 전체 공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뭐 장관님들 뭐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또 말씀드릴 때 마지막 그 장표에 담았던 내용이 미디어 너머의 국민을 좀 고려해달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님들만 앞에 보고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이해관계자들 눈앞에 보이는 분들만 보고서 그분들을 위한 브리핑을 하시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게 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 맥락을 이해를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으니 그들에게 맞춰주십사 이제 이 얘기를 늘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 혼자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맞아요. 같이 해야 돼요. 크로스. 힘을 맞추는. 아니 제가 그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게 쉬운 말을 쓰지 않는 것도 차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마어마하죠. 어린이들도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에 이제 TV 토론 같은 거는 어린이들이랑 시청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민주 시민을 위해서는 그건 반드시 저는 권하는 그러니까 답니다. 뉴스, 신문, 그다음 그런 뭐 TV 토론 이런 거는 되게 공적인 영역의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거를 초등학생 어린이들이랑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린이들이 말을 이제 알아듣기 위해서는 굉장히 쉬운 말로 좀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도 있고
그 어린이가 아니라도 약간 뭐 느린 학습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조금 정책 용어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거는 풀어낼 때는 기자들은 그렇죠.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 지금 말 나온 김에 합시다. 네. 기자님들 유감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누가 구독자인지 좀 명확하게 알자고요. 맞아요. 괜히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나 목소리 너무 크죠 지금. 죄송해요. 네.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쵸. 어렵게 얘기한다고 해서 고급진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단어를 모르거나 그 일을 모르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배제하려는 각 잡고 배제하는 게 그죠. 법률 용어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기사 읽고 그걸 또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말을 쓴 기사를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자꾸 문해력 탓하는데 그러면 맞아요. 안 되시죠. 문해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국민이니까 네. 그분들에게도 가닿을 수 있는 표현은 기자들이 찾아야죠. 맞아요. 그게 언론인이 할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우리 되게 저도 뉴스를 했던 사람으로서 게을렀다. 게을렀고 오히려 그쪽에 섰다. 맞아요. 일부러 못 알아듣게 했다. 저도 처음에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요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처음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전달을 하더라도 계속 각주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왜냐면 또 설명을 달면 그걸 어떤 용어로 설명할지 기자들이 고민해야 되고 이걸 약간 또 정책이나 정치 용어는 또 이게 누구한테 편파적이라고 해서 내가 욕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게 꺼려지면 피해를 보는 거는 독자들인 거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내란 국면 때도 맞아요. 단순히 전달하지 말아라. 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국민들은 계속 하는데 맞아요. 정치권 보도는 계속 어쨌든 양쪽의 입장인 게 아니냐. 저 얘기도 보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뭐가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명목하에 계속 보도를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 말은 전달은 하되 이게 어떤 민주주의에서 어떤 그렇죠. 관점으로 볼 때 어떤 맥락이냐. 그렇죠. 그거를 잘 풀어서 설명해서 그거 하라고 전문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혹은 뭐 엘리트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데 너무 바쁘다. 우리는 범인,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의 범인은 뭐 높고 나쁜 게 아니라 전문가와 비견했을 때. 근데 기자 너네는 일이 그거잖아. 그죠. 그러면 너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바빠서 못 알아먹은 그거를 너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민하고 그쵸.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안 하고 그대로 받아쓰는 게 중립적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맞아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부터 사실은 통렬한 반성을 좀 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강연 통해서나 아니면 뭐 코칭 통해서나 드리는 말씀이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으면 내 탓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동안은 계속 독자들이 문해력이 떨어져. 부족하다. 이렇게 보니까. 내 기사를 읽으려면 더 공부를 해. 약간 이런 투였죠. 뭐 공부하는 네. 거는 공부하는 네. 거지만 그거 참 오만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예. 바꿔야 얼굴이 된다는 붉어진다 생각을 진짜. 많이 하죠 요새. 맞아요. 그래서 장 기자님이랑 그런 얘기를 좀 꾸준히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만 끝이 아니니까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오늘은 네. 약간 상견례처럼 네. 네. 장슬기 서로. 기자 보면 볼수록 탐나는 매주 저희가 좀 모시고 싶은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이렇게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장슬기 기자와 함께 슬기롭게 한번 우리 언어 생활을 좀 펼쳐 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약간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렇게 여기도 이제 독자가 있는 거죠. 시청자분이 그쵸. 있는 거잖아요. 구독자들 있으시죠. 구독자분들이 이런 거 좀 궁금하다. 이러면은 맞아. 그거를 제가 뭐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선 맞아요. 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네. 또 저희의 생각을 같이 나누는 같이 얘기해도 것도 좋고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장슬기 기자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적으로 이런 감수성은 좀 장슬기 기자랑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맞아요.
기다립니다. 남겨주세요. 많이 네. 참여해 주시고 장 기자님 오늘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그리고 네. 저희 이 자리에 앉으면 늘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저의 끝인사가 있어요. 네, 네. 조금 민망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저는 그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네. 끝인사기 때문에 네. 기도가 두 개가 합해지면 더 커질 것 같아서 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아. 제가 끝인사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를 제가 선창하면 잘 풀리실 거예요를 같이 외쳐주시면 카메라는 저쪽 카메라 보시면 네. 됩니다. 저희 그래도 카메라가 여러 대라 네. 저기- 잘 풀리실 겁니다. 잘 풀리실 겁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